보육원 출신이 뭘 한다고 장사를 해? 건물주 장기태가 민재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쾅! 민재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다 부셔. 가게고 뭐고 다 부셔버려. 테이블이 부서지고 냉장고가 엎어졌습니다. 작은 분식집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어요. 부하 하나가 벽에 걸린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민재가 가장 아끼던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일한 사진이었죠. 장기태는 그 액자마저 바닥에 던졌습니다. 와장창 유리가 산산조각 나 흩어졌어요. 엄마, 아빠. 민재는 찢어진 사진 앞에 몸을 웅크린 채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 모습을 구석에서 한 노인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부하들에게 팔이 붙잡힌 채로요. 노인의 주먹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 초라해 보이는 노인이 대한민국 재계서열 3위 대성그룹 박철수 회장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짓밟히고 있는 그 여자가 박철수 회장의 예비 며느리라는 사실을, 왜 재벌 회장이 노숙자 행색으로 작은 분식집에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이니 지금 바로 클릭해주세요. 4월의 어느 봄날, 대성그룹 본사 72층 회장실. 박철수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도 아들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1년 전 법무팀장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누군가와 몰래 만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강민재, 30살, 관악구 봉천동 분식집 운영, 고졸, 보육원 출신. 박 회장은 보고서를 읽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분식집 여자. 보고서를 책상에 내리쳤어요. 당장 헤어지라고 해. 절대 안 돼. 하지만 준혁은 듣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부자는 같은 말만 반복했죠. 그리고 오늘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1년이다. 이제 끝내라. 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또 이러실 겁니까? 또가 아니야. 마지막이야. 박 회장이 맞선 후보 명단을 꺼냈습니다. 여기서 골라. 한빛 그룹 막내딸, 금강 그룹 손녀. 저는 민재와 결혼합니다. 분식집 주인이랑. 박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성그룹 후계자가 분식집 여자랑. 미쳤어. 우리 가문에서 결혼은 사업이야. 수조원이 오가는 문제야.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버지, 돈이 전부입니까? 엄마랑 정략 결혼하셨죠? 5년 만에 이혼하시고 30년째 혼자 사시잖아요. 그게 성공입니까? 닥쳐. 박 회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컵이 깨졌어요. 감히 내 놈이 내 인생을 평가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속았는지 몰라. 돈 때문에 접근하는 것들. 내 엄마도 그랬어. 저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도전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준혁이 돌아섰어요. 박준혁? 그 문 열고 나가면 끝이야. 다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준혁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박 회장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감히 내 아들놈이. 72층 아래로 서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분식집 여자. 뭘 한다고. 박 회장은 강민재의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보육원 출신, 고졸, 통장 잔고 몇십만 원. 이런 여자가 재벌 2세를 만나 4년을 숨기면서 떳떳하면 왜 숨겨.
100%돈 때문. 박 회장이 보고서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내가 틀릴 리 없어. 이 여자는 안 돼. 절대로. 며칠 뒤 오후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정혜진 씨라는 분입니다. 윤희숙 씨 관련이라고요. 박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윤희숙? 40년 동안 묻어둔 이름. 연결해. 동철 씨 되시죠? 저는 혜진이라고 합니다. 희숙이 친구예요. 희숙이가 무슨 일입니까?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어요. 박 회장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장례식장에 와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바로 가겠습니다. 장례식장. 혜진이 말했습니다. 40년 전 왜 희숙이가 떠났는지 아세요? 거짓말이었어요. 희숙은 당신을 싫어한 적 없어요. 선대 회장님이 협박했어요. 동철 씨 곁에서 사라지면 3억 원을 주겠다. 안 사라지면 아버지 분식집을 망하게 만들겠다고. 박 회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희숙이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당신을 지키려고 떠난 거예요. 혜진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희숙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겁니다. 편지였습니다. 동철 씨께 40년 전 제가 한 말들 모두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혹시 언젠가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당신은 꼭 누군가의 사랑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키지 못했던 것을 당신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숙. 박 회장은 편지를 읽다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희숙아, 미안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아들에게 했던 말들. 당장 헤어져. 분식집 주인이 며느리라고. 절대 안 돼. 40년 전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내가 언제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지. 희숙아, 약속할게. 무조건 반대하지 않을게. 하지만 확인은 필요했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돈을 보고 접근한 건지. 다음 날 박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낡은 작업복 때 낀 바지, 구멍난 운동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허리를 굽혔어요. 며칠간 면도를 안 해 수염도 거칠었죠. 거울 속에 노숙자가 서 있었습니다. 완벽해. 다음 날 아침 택시를 잡았어요. 관악구 봉천동이요. 눈앞에 작은 상가 건물이 보였어요. 1층에 손글씨로 쓴 간판. 희망 분식. 박 회장은 한참 그 간판을 바라봤어요. 희숙이 일하던 분식집이 떠올랐습니다. 시작해볼까? 박 회장은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딸랑. 문에 달린 종이 울렸어요. 박 회장이 분식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게는 좁았어요. 테이블 6개가 빼곡히 놓여 있었고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5명 정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카운터 안에서 떡볶이를 끓이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민재였어요. 30살. 소박한 차림.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박 회장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그녀의 미소였어요. 화사하고 따뜻한 미소. 그 미소가 40년 전 희숙의 미소와 닮아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석 자리로 가서 앉았어요.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뭐야? 노숙자 아니야? 민재가 메뉴판을 들고 다가왔어요. 뭐 드시겠어요? 민재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밝았어요. 박 회장을 바라보는 눈빛에 경멸이나 불쾌함이 없었습니다. 떡볶이 하나요. 박 회장은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를 만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민재가 돌아서려는데
박 회장이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와 동전을 꺼냈어요. 2,500원밖에 없는데.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민재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2,500원만 주세요. 네. 떡볶이가 5,000원인데 오늘은 할인하는 날이에요. 벽에 붙은 메뉴판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민재가 그 자리에서 지어낸 거였죠. 고맙습니다. 민재가 웃으며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민재가 떡볶이 한 그릇을 가져왔어요. 김밥도 한 줄 올려져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젓가락을 들어 떡볶이 한 개를 입에 넣었습니다. 40년 전 희숙이 만들어주던 떡볶이와 비슷한 맛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맛. 박 회장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 8명이었죠. 민재 언니. 민재가 이미 준비해둔 떡볶이 8그릇을 내왔습니다. 자, 오늘도 맛있게 먹어. 옆 테이블 단골 할머니가 작게 말했어요. 사장님이 3년째 저 아이들한테 떡볶이를 줘요. 주 5일 하루도 안 빠지고. 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3년이요? 네. 저소득층 가정 애들이래요. 사장님은 한 푼도 안 받고 다 줘요. 박 회장은 빠르게 계산했어요. 주 5일 3년이면 780일 넘게 무료로 떡볶이를 줬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떡볶이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민재는 자기 것을 담지 않았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떡볶이를 먹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언니는 왜 안 먹어요? 민재가 빈 그릇을 치우며 웃었습니다. 언니는 아까 먹었어. 거짓말이었어요. 박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이들이 떡볶이를 다 먹고 나갔어요. 민재가 그릇을 치우며 남은 국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국물에 밥을 말아 먹기 시작했어요. 박 회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 여자는 선행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 회장은 매일 분식집을 찾았어요. 둘째 날 오후 민재가 주방에서 갑자기 주저앉았어요. 배를 움켜쥐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 회장이 일어나려는 순간 딸랑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민재가 순간적으로 일어나 미소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아까 그 고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손님이 나가자 민재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민재가 창백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병원은 안 가세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약 먹으면 나아요. 박 회장은 민재를 따라갔습니다. 민재는 병원이 아니라 약국으로 갔어요. 진통제 주세요. 약사가 물었습니다. 병원은 안 가세요? 괜찮아요. 그냥 진통제만 주세요. 박 회장은 골목 구석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한 남자아이가 물었습니다. 언니, 언니도 먹어요? 언니는 배불러. 너희들 많이 먹어. 하지만 민재는 점심을 안 먹었어요. 아이들이 나가고 민재가 남은 국물에 떡밥을 말았습니다.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넷째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민재가 가계부를 꺼냈어요. 월세 300만 원, 식재료비 200만 원, 공과금 50만 원. 이번 달도 적자네. 민재가 한숨 쉬며 중얼거렸어요. 아이들은 그래도 계속 먹여야 하는데. 박 회장은 창문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민재의 팔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팔이요. 아, 이거요? 어제 넘어져서요. 괜찮아요. 민재가 서둘러 소매를 내렸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 나중에 말해줬습니다. 건물주가 어제 왔었어요. 월세 밀렸다고 협박하더라고요. 박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여섯째 날 박 회장은 민재의 하루를 지켜봤어요. 아침 6시에 문을 열고 밤 11시에 닫았습니다. 17시간. 그 사이 민재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남은 음식, 국물, 밥.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 회장은 골목 구석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이 여자는 돈을 노린 게 아니야.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어. 희수가, 이 여자는 내가 말한 그 사람이야. 박 회장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에 남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장기태였습니다. 50대 중반. 비싼 가죽 재킷에 금목걸이를 한 남자. 이 건물의 주인이었죠. 옆에는 험상궂은 부하 2명이 항상 붙어 다녔어요. 박 사장. 장기태가 능글맞게 웃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월세 석 달 밀렸지.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장님, 다음 주까지 꼭 갚을게요. 다음 주. 장기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소리 석 달째 듣는데 보육원 출신이 뭘 안다고 장사를 해. 장기태가 민재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어요. 일주일 줄게. 돈이든 뭐든 알아서 해. 장기태가 부하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박 회장은 골목 어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쥐어졌어요. 저 자식. 다음 날 아침 민재가 가게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켜려고 스위치를 눌렀어요. 찰칵.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전기도 물도 없으면 떡볶이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영업 자체가 불가능했죠. 옆 가게로 뛰어갔어요. 할머니, 혹시 전기 나갔어요? 아니, 우린 잘 되는데. 민재의 가게만 끊겨 있었어요. 결국 시작했구나. 그 인간이. 민재는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왔습니다. 휴대용 가스버너로 물을 끓였어요.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래요? 괜찮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회장은 구석에서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상한 재료를 쓴다고요. 그런 적 없어요. 민재가 황급히 냉장고를 열어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진 뒤였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집 위생 문제 있대. 그날 저녁 민재는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하나도 오지 않았어요. 민재가 가게불을 펼쳤습니다. 빨간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 내가 지켜야 하는데. 박 회장은 창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떨렸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쾅! 가게 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장기태였어요. 이번에는 부하 5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 놈은 쇠 파이프를 들고 다른 놈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어요. 일주일 줬지. 돈 준비했어? 사장님, 아직 이틀 남았어요. 시끄러워. 장기태가 민재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민재가 비틀거리며 카운터에 부딪혔습니다. 장기태가 민재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쾅! 민재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다 부셔. 가게고 뭐고 다 부셔버려. 쾅! 쾅!
테이블이 부서지고 의자가 날아갔습니다. 냉장고가 엎어지고 재료들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한 놈이 벽에 걸린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민재의 부모님 사진이었어요. 안 돼요. 민재가 달려가려 했지만 장기태가 발로 민재의 등을 밟았습니다. 꼼짝 마. 부하가 액자를 바닥에 내리쳤어요. 와장창.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엄마, 아빠. 민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부하가 깨진 액자 위를 밟았습니다. 사진이 구겨지고 찢어졌어요. 구석에서 박 회장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에게 붙잡힌 채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이 자식, 이 자식. 장기태가 마지막으로 민재의 머리를 발로 밟았어요. 내일 아침까지 나가. 안 나가면 너도 이 꼴 난다. 장기태가 민재 얼굴 옆에 침을 뱉고 나갔습니다. 텅 빈 가게, 부서진 테이블, 깨진 의자, 흩어진 재료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민재. 민재가 기어가서 찢어진 사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엄마, 아빠 미안해. 내가 지켜야 하는데. 박 회장은 조용히 가게를 나왔습니다. 골목에 서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약 어떻게 됐어? 회장님, 장기태가 35억에 동의했습니다. 당장 오늘 밤 12시 전까지 계약 끝내. 못하면 너 해고야. 그리고 추가 지시. 장기태 관련 모든 범죄 증거 확보해. 오늘 가게에서 있었던 일, CCTV 영상 전부 확보하고 폭행, 협박, 재물 손괴, 강요죄 다 걸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대성그룹 법무팀 전원 대기시켜. 민사소송이고 형사고소고 내일 아침부터 전부 진행한다. 그날 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가 가게 문을 열려는데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누나, 떡볶이 주세요.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떡볶이 없어. 아이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때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멈췄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장기태 씨 되시죠? 대성그룹 법무팀입니다. 이 건물 어젯밤 대성그룹에서 매입했습니다. 35억이요. 뭐? 장기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전달드립니다. 민사소송장입니다. 세입자 신명에 대한 불법 퇴거 협박 폭행 혐의, 그리고 형사고소장. 오늘 오전 접수 완료했습니다. 장기태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감색 수트에 은색 넥타이. 70대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장기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너 내가 그래. 대성그룹이 내 회사야. 내가 거기 회장이고 박철수 회장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반대했다. 하지만 내가 나보다 어른이었다. 박 회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 건물 등기부등본. 어젯밤에 35억 주고 샀어. 이제 장기태는 없어. 건물주가 바뀌었으니까. 박 회장이 봉투를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선물이 아니야. 사과란다. 내가 너를 의심한 것에 대한. 준혁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하다 준혁아. 아빠가 많이 늦었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민재도 다가왔어요. 아버님,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세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작은 분식집 안에 오랜 오해가 풀리고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분식집은 달라졌어요. 건물 외벽이 새로 칠해지고 간판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손글씨 느낌은 그대로였어요.
새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희망 분식 마이너스고 강대수, 최영희를 기리며 민재의 부모님 이름이었어요. 벽면에는 복원된 부모님 사진이 금박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찢어진 사진을 완벽하게 복원했죠. 어느 평일 오후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나눠주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박 회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진짜 회장님이에요? 회장은 무슨? 여기선 그냥 민재 시아버지야. 민재가 박 회장 옆에서 떡볶이를 담으며 웃었어요. 준혁도 와서 돕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물었습니다. 누나, 오늘은 누나도 먹어요? 민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오늘은 누나도 먹어. 민재가 자신의 그릇에 떡볶이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먹기 시작했어요. 박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6달 뒤 가을이었습니다. 분식집 앞 작은 공터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니었어요. 하객은 단골 할머니들, 이웃 주민들, 보육원 아이들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주례를 맡았어요. 신부는 제게 가르침을 준 사람입니다. 진짜 부자가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통장 잔고는 적었지만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부가 있었어요. 그게 진짜 재산이라는 걸 신부가 가르쳐 줬습니다. 준혁과 민재가 손을 잡고 키스했어요.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로연 메뉴는 민재가 직접 만든 떡볶이였습니다. 1년 뒤 봄, 분식집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민재가 아기를 업고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어요. 준혁이 옆에서 손님을 받고 박 회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할머니들에게 떡볶이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회장님. 회장은 무슨? 나 이제 그냥 할아버지야. 박 회장이 손녀를 안아들었어요. 3대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엄마, 그리고 아기. 작은 분식집에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박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희수가 고마워. 내 덕분에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 딸랑, 어서 오세요. 민재의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도 희망 분식은 문을 열었어요. 사랑과 나눔이 가득한 작은 분식집. 그곳에서 3대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